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자, 대출금리는 꾸준히 오르는 것 같은데 흥에 나오지 않으면 계속 오를까요? 그 다음에 정책금리 대출을 못 갚고 있는데 맞는 걸까요? 일단 첫 번째, 당분간은 오를 겁니다. 내년에도 금리 인하 하는데 내년 정도 되면 상승세가 조금 줄어들 것 같긴 해요. 대출금리 상승세가. 하락세까지 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왜냐면 말씀드렸지만 3에서 3.5로 오를 때 오히려 대출금리 1.3%포인트 떨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지금 3.25까지 떨어졌더라도 2.25까지 떨어질 때 금리 안 올려도 괜찮습니다. 금리 인하를 해도 첫 번째, 조달 비용이 올라가고 있고, 두 번째, 가상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조달 비용이 올라간 것은 코픽스 금리가 올라간 것에서 답이 나오는 거죠. 이제 잔액 기준 같은 경우는 기존 대출이라면 신규 취급액, 이제 새로 나온 대출에 대한 코픽스가 올라갔다는 소리는 새로 대출을 내줄 때 조달 금리가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금융권에서 가상금리를 붙이고 있죠. 이 가상금리는 관치금융 후유증입니다. 즉 비정상의 정상화다. 금리 인상할 때 예금보다 대출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죠. 그 이유는요, 금리 인상기에 대출의 부실화가 심해지죠. 대출의 부실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연체율이 올라가는 거고, 이 연체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부실합니다 라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하는 것이 부실채권 상매각이죠. 그러면 이 부실채권 상매각 하는 금액은 어디서 나와요? 대손 충당금 또는 대손 준비금에서 나오죠. 이 돈은요, 예금 또는 수익에서 나옵니다. 근데 얘를 건들면은 자산 악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 악화되는 거는 사실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 특히 예금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요 은행을 믿고 예금을 했는데 그 은행에서 돈 막 무리하게 빌려가지고 영끌 비투한 사람들, 부실채권 생긴 것을 내 돈으로 갚아주겠다. 누가 예금하겠어요? 그러니까 예금이 아니라 사실 수익에서 갚아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안 되니까 이금융권 부실이 터지는 거고요. 이금융권은 수익으로 갚을 수 없으니까 예금 금리 올려가지고 예금 유치해서 그걸 토대로 갚는 중이잖아요. 지금 부실채권도 그렇게 상매가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익성을 늘려야 되는데 관치금융으로 대출금리 누르고, 근데 예금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금리가 안 눌러지죠. 그러니까 예금금리마저 눌러버리니까 대출금리가 눌린 건데, 이게 정상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란 소리예요. 그게 가계 부채에 대해서 금리를 내리고 대출을 풀어주면서 부채가 커져서 문제가 되니까 은행권 자율로 부채 억제를 맡긴 거고, 그러면 부채를 억제하면서 은행권에서는 부실화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토대로 요즘에 그런 이야기 합니다. 돈잔치 한다. 국내은행 5년간 희망퇴직금만 6.5조고 요거 이자 수익으로 돈잔치 하는 거다. 희망퇴직자에게 돈잔치 지나치다. 근데 자, SK 같은 경우 퇴직 프로그램에서 1인당 위로금을 5천만에서 3억으로 높인다. 돈잔치네요? 은행도 돈잔치라고 했으니까. 얘는 되고 얘는 안 되는 거는 제대로 된 기준이 아니죠. SK가 돈잔치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조조정하는 거예요? 아까 삼성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상황이 지금 삼성이 크게 맞고 있지만 따라서 삼성이 더 떨어졌으니까 SK가 상대적으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SK도 살짝 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지금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고, 구조조정을 함에 있어서 강제로 잘라버린다. 요거는 무엇을 뜻해요? 와, 우리 기업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곤두박질 치겠죠. 안 그래도 삼성 주가 곤두박질 치는 거 보이는데, 요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진
퇴사를 늘리는 건데, 이 자진 퇴사도 옛날처럼 강제로 막 책상 빼가지고 복도해주고 뭐 이런 거 해봐요. 기업 이미지 더럽게 안 좋아지지. 그러니까 자진 퇴사를 유도하는 방법은 퇴사하면 또 돈 많이 줄게.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은행권 역시도 마찬가지죠. 은행권도 사실상 자진 퇴사를 늘리는 거다. 그래서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 중이다. 구조 조정은 왜 해요? 퇴직금 막 4억씩 주고 내보내는 것보다 연봉 1억인 사람이면은 이 금융거래 문제가 이 사람을 고용하는 게 한 2, 3년 정도는 내가 손실이 날 것 같아. 퇴직시키는 것보다 그냥 2, 3년 연봉 주는 게 낫죠. 그 이상이 된다든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줄여서 축소할 상황이 된다. 이럴 때 구조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은행권 상황 어때요 요즘에? 지금 4대 시중은행에서만 709개를 줄였죠. 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인원을 내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인원을 내보내면서 점포를 줄이는 이유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금융권도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을 많이 두면 낭비가 되죠. 그러니까 구조 조정하고 있는 게 맞다. 금융권도. 이런 것을 돈잔치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대출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여론을 만드는 언론들은 대부분 보면은 거들 마피아들이랑 관련 있는 곳들이 많은 거고. 그러니까 사실 정부에서 관치금융을 크게 두 개를 했죠. 첫 번째는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SR 우회. 이 두 개 때문에 가계부채 폭증이 나왔고, 이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상황까지 된 거고, 이 억제를 하려면 요 두 가지가 정상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도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그 DSR 우회 때문에 생겨난 문제들을 막기 위해서 전세대출, 정책대출, DSR을 검토를 하는 거고, 그 이전에 은행권, DSR, 조사 및 내년에 총량 규제를 하는 이유다. 여기까지 보시면 특례에 나오지 않으면 계속 오를까요? 특례에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고, 특례에 나온다고 하면은 나머지 주담대들이 영향을 받겠죠. 조달 비용이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책대출을 못 갚고 있다고 나오는데 맞는 걸까요? 맞죠? 지금 보금자리론을 못 갚는 사람들이 10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은 100% 정책대출이죠. 보금자리론 중에서 일반 주담대는 없죠. 지금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이 전년 대비로 76%, 지난해 상반기 대비로 76%가 증가했고, 그 이유는 23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많이 풀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은 그나마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영향이 크지 않더라도 코로나 확산 직전인 5년 전, 2019년이죠. 이때부터 20년, 21년, 22년 이럴 때 혜택 많이 안 받고 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즉 원금도 못 갚는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특례를 왜 받아요? DSR 40% 맞춰서 그만큼 돈이 안 나오니까 DSR을 늘리기 위해서 받는 거죠. 근데 DSR을 늘리려다 보니까 DSR을 늘린다는 것 자체가 내 세전으로 받는 연봉에서 떼가는 돈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그 남은 돈 중에서 세금 떼가는 거 계산하고 물가는 또 많이 올랐으니까 가뜩이나 실질 소득도 떨어졌는데 떼가는 돈 더 많이 늘어나니까 쓸 돈이 없죠. 쓸 돈이 없으면은 빚 갚기가 쉽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원금은 못 갚겠다. 이자만 갚을게. 이런 사람들이 엄청 늘어났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렇게 보금자리론 못 갚는 사람들이 10배 급증한 걸로 늘어난 거고, 문제는 이게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소리죠. 그리고 정책대출 마구 풀었던 이 영향은 최대 3년이니까 작년에 받았던 사람 26년, 올해 받았던 사람 27년, 정권 말기에나 터질 거다. 왜냐면 23년, 24년에 보금자리론이 급증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물론 이자만 갚다가 터지는 경우도 그 내에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원금 갚아야 되는 26년, 27년부터는 엄청 터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부 믿고 집 샀던 사람들은 대폭망이죠. 자본주의의 기본을 돌려가면서 하는 거는
당연히 저렇게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생각으로 집을 사냐? 첫 번째, 지금 아니면 못 산다. 이 사람들은 실거주로 길게 물리는 거고, 두 번째, 어차피 내가 40년 안 갚어. 30년, 40년 안 갚어. 한 2, 3년 차익 올라갈 때 차익 보고 빠져야지. 그래서 한 것이 성공한 사람들만 그나마 빠져나오는 거고, 그 생각하고 들어갔다가 못 팔면은 완전히 물리게 된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